만복사저포기 드라마 대본 1화. 때는 조선 초기. 전라도 남원 맑은 절 만복사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다. 이름은 양생. 나이 30을 훌쩍 넘겼지만 아직 짝을 찾지 못한 노총각이다. 양생. 혼잣말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꽃도 짝이 있고 저 새도 짝이 있건만 나는 왜 이리 홀로란 말인가. 양생은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엎드린다. 양생. 부처님, 제가 감히 청을 드립니다. 저와 저포 한 판 두시지요. 제가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좋은 인연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절 안에 묘한 바람이 불더니 촛불이 일렁인다. 양생은 눈을 질끈 감고 주사위를 던진다. 딸깍, 탈깍, 그리고 정적. 양생, 눈을 뜨며 내가 이겼다. 그 순간 절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살며시 문이 열리고 달빛을 등진 한 여인이 서 있다. 하얀 저고리, 맑은 눈동자. 양생은 숨을 멈춘다. 여인, 조용히 이 늦은 밤 혼자 무얼 하고 계십니까? 양생, 더듬으며 저는 그냥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낭자께서는 어찌 이 밤중에 혼자 이곳에? 여인,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저도 빌 것이 있어서요.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달이 중천에 뜨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양생은 처음 만난 여인인데도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편안하다. 양생, 낭자,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여인,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저를 연화라 불러주세요. 양생, 연화 낭자, 혹시 근처에 사십니까? 가족은요? 여인, 눈빛이 흔들리며 가족은 없습니다. 저는 혼자랍니다. 양생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새 서로를 향한 마음이 싹튼다. 며칠이 지나고 양생과 연화는 매일 밤 만복사에서 만난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웃는다. 양생은 생전 처음 느끼는 행복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양생, 연화 낭자, 나와 함께 살아주겠소? 내 평생 낭자만을 사랑하겠소. 연화, 눈물을 글썽이며 양생씨, 저는 응해요. 사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양생, 무슨 말이든 괜찮소. 말해주시오. 연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랍니다. 왜구가 이 마을을 침략했을 때 저는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의 저는 홀령입니다. 양생, 충격을 받으며 뒤로 물러서다가 이내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그래도 줬소. 낭자가 홀령이든 사람이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소. 연화,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저는 곧 떠나야 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양생, 목이 메어 떠나지 마시오. 제발. 연화, 양생씨,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이승에서 못다 한 사랑, 당신 덕분에 이룬 것 같아요. 절대 저를 잊지 마세요. 새벽빛이 밀려오자 연화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한다. 양생은 필사적으로 손을 잡으려 하지만 손끝을 스치는 건 차가운 새벽바람뿐이다. 양생, 오열하며 연화 낭자, 텅 빈 만복사 마당. 양생은 홀로 남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한화 끝. 다음 화에서는 양생이 연화예요. 죽음에 얽힌 사연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만복사저포기 드라마 대본 2화. 남원 마을 어기. 아침. 양생은 밤새 울다 지쳐 만복사 돌계단에 앉아있다. 눈은 충혈되고 얼굴은 초췌하다. 손에는 연화가 두고 간 비녀 하나가 쥐어져 있다. 양생, 비녀를 바라보며 꿈이었던가? 아니다. 꿈이 아니었다. 이 비녀가 증거다. 낭자는 분명 존재했다. 마을로 내려온 양생은 연화의 흔적을 찾기 시작한다.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묻고 또 묻는다. 양생, 혹시 이 마을에 연화라는 처녀가 살았습니까? 외구에 난 때 목숨을 잃은 마을 노인. 깜짝 놀라며 어찌 그 아이를 아시오? 그 아이는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혼자 남겨진 불쌍한 처녀였지요. 부모도 일찍 여의고 혼인도 못한 채 그렇게 가버렸다오. 양생, 가슴이 내려앉으며 그 처녀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남산 기슭에 있다오.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어 얼마나 쓸쓸할꼬. 양생은 곧장 남산으로 달려간다. 잡초가 무성한 작은 무덤 앞에 서자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양생, 무릎을 꿇으며 연화 낭자, 내가 왔소. 이렇게 외로운 곳에 혼자 있었구려. 내가 몰랐소. 용서하시오. 그때 바람이 불며 무덤 앞풀 꽃들이 일제히 흔들린다. 양생은 그것이 연화의 대답인 것만 같아 더욱 서럽게 운다. 양생은 매일 무덤을 찾아 꽃을 바치고 이야기를 나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양생을 손가락질하며 수군댄다. 마을 사람 일, 저 사람 봐. 매일 저기 가서 혼자 중얼중얼 마을 사람이
귀신에 홀린 거 아니겠어? 어서 무당을 부르자고. 하지만 양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에게 연화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양생이 무덤 앞에서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 연화가 나타난다. 연화 환하게 웃으며 양생씨 이제 그만 우세요. 저는 괜찮답니다. 양생 꿈속에서 낭자 보고 싶었소. 어찌 이리 매정하게 떠났소? 연화 저도 떠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답니다. 양생씨 덕분에 이승에서 못다 한 사랑을 이루었으니 이제 편히 갈 수 있어요. 양생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오? 낭자 없이 어찌 살란 말이오? 연화 양생의 뺨을 어루만지며 당신은 살아야 해요. 살아서 행복해야 해요. 그게 제 소원이랍니다. 저를 사랑해 주어서 고마웠어요. 양생씨 연화의 모습이 점점 밝은 빛 속으로 사라진다. 양생은 잡으려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다. 양생 연화 낭자 양생은 번쩍 눈을 뜬다. 새벽 이슬이 온몸에 맺혀 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다. 양생은 하늘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있다. 양생 마지막이 잘 가시오. 연화 낭자 이 생에서 못다 한 사랑 다음 생에서는 꼭 이루시오. 양생은 천천히 일어나 무덤에 마지막으로 절을 올린다. 그리고 돌아서서 걷기 시작한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눈빛은 맑다. 멀리 아침 해가 떠오르며 남원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두 화 끝. 다음 화에서는 양생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여정과 연화의 혼이 마침내 극락에 이르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만복사저포기 드라마 대본 3화 남원 마을 어귀 봄날 아침 양생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메고 마을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오래 살던 초가집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본다. 양생 혼잣말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이곳에 머무는 한 낭자를 잊을 수 없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노인이 양생을 붙잡는다. 노인 어딜 가려? 양생 조용히 웃으며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가볼까 합니다. 노인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 처녀 때문이구먼.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법이요. 양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양생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 길을 나선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든다. 한편 저 멀리 하늘 어딘가 연화는 밝은 빛 속에 서 있다. 주위는 온통 흰 안개로 가득하고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온다. 연화의 표정은 평온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아련하다. 저승사자 나타나며 연화야 이제 때가 되었다. 극락으로 가야 할 시간이다. 연화 고개를 돌리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양생씨가 잘 떠나는지 보고 싶어요. 저승사자 부드럽게 이미 보았을 것이다. 그는 강한 사람이다. 잘 살아갈 것이야. 연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쟤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했는데. 저승사자 사랑은 아픔도 남기지만 힘도 남긴다. 그 사람 마음속에 네가 남긴 사랑이 그를 살아가게 할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아래를 내려다본다. 저 멀리 작은 점처럼 보이는 양생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든다. 물론 양생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연화 작은 목소리로 잘 살아요. 양생씨 당신을 사랑했어요. 연화는 천천히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주위가 환해지며 은은한 꽃향기가 퍼진다. 연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그렇게 연화는 극락으로 향한다. 다시 땅 위. 어느 산길. 양생은 홀로 산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코끝에 낯익은 꽃향기가 스친다. 양생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양생 속삭이듯 연화 낭자 아무도 없다. 그저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 뿐이다. 양생은 손을 뻗어 꽃잎 하나를 잡는다. 손바닥 위에서 꽃잎이 천천히 녹아 사라진다. 양생 눈을 감으며 잘 가시오. 낭자 나도 잘 살겠소. 양생은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번엔 발걸음이 조금 더 가볍다. 산 너머로 넓은 들판이 펼쳐지고 따뜻한 햇살이 양생의 등을 감싼다. 여러 해가 흐른 후 양생은 어느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어 있다.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하다. 아이들이 제잘제잘 글을 읽는 소리가 서당 안을 가득 채운다. 수업이 끝난 후 양생은 홀로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양생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로 낭자 나는 잘 살고 있소. 약속대로요.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꽃들이 흔들린다. 양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는다.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서 연화도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다. 3화 끝.
완결, 만복사저 포기, 이승과 저승을 넘은 사랑 이야기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사랑,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생규장전 드라마 대본 1화. 때는 고려 말 대경의 어느 골목,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집이 나란히 서 있다. 한쪽은 선비 집안의 총각 이생이 사는 집, 다른 한쪽은 양갓집 교수 최랑이 사는 집이다. 이생은 매일 아침 서당을 오가며 그 담장 옆을 지난다. 어느 봄날 담장 너머로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이생 걸음을 멈추며 저 소리는 누구지? 담장 틈새로 살짝 들여다보니 꽃나무 아래 앉아 술을 놓고 있는 최랑이 모습이 보인다. 봄빛을 받아 빛나는 얼굴, 단아한 몸가짐. 이생은 그 자리에 굳어버린다. 이생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었다니. 그때 최랑이 고개를 든다.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친다. 최랑은 깜짝 놀라 수줍게 고개를 돌린다. 이생도 황급히 몸을 숨기지만 이미 늦었다.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한다. 그날 이후 이생은 서당을 오가며 매일 그 담장 앞에 멈춘다. 어느 날은 담장 너머로 한 수를 적은 쪽지를 던진다. 쪽지 내용: 봄바람은 담장을 넘는데 어찌 내 마음은 넘지 못하는가. 담장 너머 그대 모습 꿈에서도 잊히지 않네. 최랑은 쪽지를 읽고 볼이 발개진다. 시녀가 옆에서 낄낄거린다. 시녀 아가씨 어떡해요? 총각이 마음을 보냈네요. 최랑 쪽지를 꼭 쥐며 조용히 해라. 최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봇을 든다. 그리고 답장을 쓴다. 답장 내용: 감장은 높아도 마음은 이미 넘었답니다. 하지만 말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생은 답장을 받고 가슴이 터질 듯 뛴다. 이생 환하게 웃으며 좋아, 직접 만나야겠다. 어느 달 밝은 밤 이생은 용기를 내어 담장을 넘는다. 최랑은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다가 인기척에 돌아선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선다. 이생 떨리는 목소리로 낭자 나는 이생이요. 그동안 쪽지로만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요. 최랑 웃음을 참으며 담장을 넘어오시다니 대담하시네요. 이생 낭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떤 담장도 넘을 수 있어. 최랑 눈을 빛내며 그 말 진심이신가요? 이생 눈을 마주치며 내 평생 이보다 진심인 말을 한 적이 없어.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눈다. 시, 음악, 꿈, 미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새벽 달기 울 때서야 이생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린다. 최랑 작은 목소리로 내일 밤에도 오실 건가요? 이생 돌아보며 웃으며 낭자가 원하신다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밤 몰래 만남을 이어간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어느 날 최랑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최랑 아버지 노발대발하며 이게 무슨 짓이냐? 교수가 밤중에 사내를 만나다니 이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느냐? 최랑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 저는 이생 씨를 사랑합니다. 그이와 혼인하게 해주세요. 최랑 아버지 혼인?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어림없는 소리. 최랑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다. 그날로 최랑은 방 안에 갇히고 이생과의 만남은 막혀버린다. 한편 이생의 집에서도 난리가 났다. 이생 아버지 내 이놈 공부는 안 하고 남의 집 등을 담장이나 넘어 다녔단 말이냐. 당장 먼 친척 집으로 가거라. 이생 아버지 저는 최랑 낭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이생 아버지 혼인은 무슨 혼인? 어서 짐 싸거라. 이생은 결국 먼 곳으로 쫓겨난다. 떠나는 날 아침 이생은 담장 너머 최랑의 방을 바라본다. 창문 너머로 최랑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생 마음속으로 낭자 기다려주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창문 너머 최랑의 그림자가 천천히 손을 든다. 마치 이생의 마음을 들은 듯이. 한화 끝. 다음 화에서는 이생이 돌아와 최랑과 마침내 혼인에 이르는 과정과 홍건적의 난이 두 사람이 운명을 뒤흔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생규장전 드라마 대본 2화. 때는 1년 후 개경. 이생은 먼 친척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한다. 합격 방이 붙은 날 이생은 가장 먼저 개경으로 달려간다. 한 가지 목표만을 가슴에 품고 이생 숨을 헐떡이며 최랑의 집 앞에 서서 드디어 왔다. 낭자 내가 왔소. 그런데 최랑의 집 대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생은 문을 두드린다. 시녀 문을 열며 깜짝 놀라 도련님 오셨군요. 이생 최랑 낭자는 어디 계시오? 건강하신가요? 시녀 눈물을 글썽이며 아가씨가 도련님 떠나신 후로 밥도 안 드시고 말도 안 하시고 많이 야위셨어요. 이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시녀의 안내를 받아
최랑의 방 앞에 선다. 이생. 문 밖에서 낭자. 나요? 이생이고. 왓소. 방 안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그러다 픽업. 문이 열린다. 문틈 사이로 최랑의 얼굴이 보인다. 1년 전보다 훨씬 여유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초롱초롱하다. 최랑. 떨리는 목소리로 이생씨. 정말 왔군요. 이생. 눈물을 참으며 내왔소. 약속했잖소. 반드시 돌아온다고. 최랑은 문을 활짝 열고 이생의 앞에 선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최랑이 와락 눈물을 터뜨린다. 최랑.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내일 밤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히 돌아와 달라고. 이생. 최랑이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오. 많이 기다리게 했소.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소. 이생은 곧바로 양가 부모님을 찾아가 혼인을 청한다. 과거 급제라는 결과를 들고 온 이생을 보며 최랑의 아버지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한다. 최랑 아버지. 한숨을 쉬며 허 이놈 봐라. 기어이 해냈구먼. 좋다. 허락하마. 이생 아버지. 뒤통수를 긁으며 나도 반대할 이유가 없구나. 두 집안이 모여 앉아 혼인 날짜를 잡는다. 최랑은 옆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시녀와 손을 맞잡고 기뻐한다. 드디어 혼인날. 화촉을 밝힌 방 안. 이생과 최랑이 나란히 앉아있다.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춘다. 이생. 조용히 낭자. 행복하오? 최랑. 환하게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이생 씨는요? 이생. 나도 마찬가지요. 이 순간이 꿈만 같소. 최랑. 꿈이 아니에요. 이생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따뜻한 손이 있는데 어찌 꿈이겠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는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작된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행복한 나날이 흘러간다. 이생과 최랑은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아간다. 이생이 글을 읽으면 최랑이 옆에서 차를 내우고 최랑이 술을 놓으면 이생이 옆에서 시를 짓는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멀리서 북소리와 함께 불길한 소문이 들려온다. 이웃 사람. 다급하게 뛰어오며 큰일 났소. 홍건적이 쳐들어온다고 하오. 어서 피란을 가야 하오. 이생. 놀라며 홍건적이 얼마나 됐소? 이웃 사람. 벌써 북쪽 고을들이 쑥대밭이 됐다고 하오. 어서 서두르시오.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이생은 최랑의 손을 잡고 피란 채비를 서두른다. 이생. 낭자. 어서 중요한 것만 챙기시오. 빨리 떠나야 하오. 최랑. 침착하게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피란 행렬은 혼란 그 자체였다. 사람들이 뒤엉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그 와중에 이생과 최랑은 손을 놓치고 만다. 이생. 군중 속에서 외치며 낭자. 최랑 낭자. 어디 있소?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이생은 미친 듯이 군중을 헤치며 최랑을 찾는다. 그러나 최랑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긴 시간이 흐른 후 홍건적이 물러가고 피란민들이 하나둘 돌아온다. 이생도 폐허가 된 개경으로 돌아온다. 거리는 처참하다. 무너진 집들, 불탄 흔적들. 이생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간다. 집은 반쯤 무너져 있다. 이생은 최랑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진다. 이생. 최랑. 최랑 낭자. 어디 있소? 아무도 없다. 텅 빈 집 안에 이생의 목소리만 메아리친다. 이생은 무너진 기둥에 기대어 주저앉는다. 이생. 흐느끼며 낭자. 어디 있는 거요? 제발 살아있어 주시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이생은 번쩍 고개를 든다. 문가에 누군가 서 있다. 역광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실루엣, 그 몸가짐은 이생이 천번 만번 꿈에서 그리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생. 숨을 멈추며 낭자. 여인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달빛이 그 얼굴을 비춘다. 최랑이다. 하지만 얼굴이 예전보다 창백하고 눈빛이 어딘가 달라 보인다. 최랑.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생씨. 저 왔어요. 이생. 달려가 손을 잡으며 낭자. 살아있었소. 어디 있었소. 얼마나 찾았는지 아운. 최랑의 손이 차갑다. 이생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한다. 그저 최랑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최랑. 이생을 바라보며 보고 싶었어요. 이생씨. 두 화 끝. 다음 화에서는 최랑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이생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을 이어가는 애절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생규장전 드라마 대본 3화. 때는 홍건적이 물러간 후 폐허가 된 개경. 이생과 최랑은 무너진 집을 수습하며 다시 함께 살아간다. 낮에는 집을 고치고 밤에는 촛불 아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겉으로 보기엔 예전과 다름없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생은
마음 한구석에 자꾸 걸리는 것이 있다. 최랑의 손이 언제나 차갑다. 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 햇빛이 드는 곳을 피한다. 그리고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짓는다. 이생. 어느 날 밤 최랑의 손을 잡으며 낭자. 밥을 왜 이리 안 드시오? 몸이 어디 아프시오? 최랑. 웃으며 괜찮아요. 이생씨 옆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생. 걱정스럽게 필한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요? 의원을 불러야겠소. 최랑. 이생의 손을 꼭 잡으며 의원은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생은 너 묻지 못한다. 최랑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이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앉아있다. 그때 옆집 노파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건다. 노파, 이 도련님 아직 안 주무시오? 이생, 네, 잠이 안 와서요. 노파, 목소리를 낮추며 도련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소? 이생, 말씀하시오. 노파, 조심스럽게 사모님이 돌아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요?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믿기지 않아서요. 이생, 이상한 느낌이 들며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노파, 떨리는 목소리로 도련님, 사모님은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노파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는다. 이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생,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시오. 노파, 사모님은 홍건적에게 끌려가다가 목숨을 잃으셨다오. 내가 직접 봤소.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오. 도련님만 모르고 계셨던 거요. 이생은 그 자리에 굳어버린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노파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목숨을 잃으셨다오. 목숨을 잃으셨다오. 이생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온다. 최랑은 잠들어 있다. 촛불 빛에 비친 최랑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답다.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최랑의 뺨에 손을 댄다. 차갑다. 너무나 차갑다. 이생. 눈물이 흘러내리며 속삭이듯 낭자. 당신은 홀령이었소? 최랑이 눈을 뜬다. 이생과 눈이 마주친다. 최랑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최랑. 떨리는 목소리로 이생씨. 이생. 오열하며 왜 말하지 않았소? 왜? 최랑. 눈물을 흘리며 말하면 이생씨가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었어요. 이생은 최랑을 바라본다. 귀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생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애절하게 최랑을 향한다. 이생. 최랑이 손을 꼭 잡으며 낭자. 나는 괜찮소. 낭자가 홀령이든 사람이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소. 떠나지 마시오. 제발 떠나지 마시오. 최랑. 흐느끼며 이생씨.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밤새 운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들이운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간다. 이생은 최랑이 홀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여전히 함께 밥상을 차리고 함께 달을 바라보고 함께 웃는다. 다만 이제는 서로에게 더욱 솔직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다. 최랑. 이생씨. 나는 정말 행복해요. 이생. 나도 그렇소. 낭자가 옆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 최랑. 잠시 침묵하다가 이생씨. 사실 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생. 굳어지며 그게 무슨 말이오? 최랑. 저승에서 허락받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생씨를 너무 보고 싶어서 잠시 돌아온 것인데 이제 진짜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생. 목소리가 떨리며 얼마나 남았소? 최랑. 이생의 손을 꼭 잡으며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생씨.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이생. 무엇이든 말하시오. 최랑. 내가 떠난 후에도 잘 살아줘요.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이생. 눈물을 참으며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아직 떠나지 않았잖소. 최랑. 미소를 지으며 약속해줘요. 이생. 긴 침묵 후 약속하겠소.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본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감싸며 세상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다. 3화 끝. 다음 화에서는 최랑이 마침내 이별을 고하는 날, 그리고 이생이 홀로 남겨진 후 살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생규장전 드라마 대본 4화. 때는 늦가을. 낙엽이 지는 개경. 이생과 최랑은 여느 날처럼 마루에 나란히 앉아있다. 하지만 오늘따라 최랑의 얼굴이 유독 창백하고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다. 이생. 최랑이 얼굴을 바라보며 낭자. 오늘 안색이 좋지 않소. 어디 불편하시오? 최랑. 희미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이생씨 얼굴을 오래 바라보고 싶어서요. 이생. 가슴이 철렁하면 앙자. 최랑. 이생의 손을 꼭 잡으며 이생씨.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해요? 이생.
어찌 있겠소. 담장 너머로 낭자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소. 최랑. 웃으며 나도 그랬어요. 담장 틈으로 이생씨가 훔쳐보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든요. 이생. 놀라며 알고 있었소. 최랑. 장난스럽게 물론이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는다. 하지만 웃음 뒤에 슬픔이 짙게 깔려있다. 최랑. 이생씨. 나는 이생씨를 만난 것이 이 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생. 목이 메어 낭자.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요? 나는 듣기 싫소. 최랑. 이생의 눈을 바라보며 이생씨. 오늘 밤이에요. 이생. 굳어지면 무슨 말이요? 최랑. 오늘 밤이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저승에서 허락받은 시간이 다 되었어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이생. 손을 꽉 잡으며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조금만 더 있어주시오. 최랑. 눈물을 흘리며 이생씨. 나도 떠나기 싫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야 해요. 이생. 오열하며 나도 데려가시오. 낭자 없이 나 혼자 어찌 살란 말이오. 최랑. 이생의 뺨을 어루만지면 안 돼요. 이생씨는 살아야 해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생. 흐느끼며 낭자 없는 날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최랑.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의미가 있어요. 이생씨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예요. 내가 이생씨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발 살아줘요. 나를 위해서. 두 사람은 밤새 손을 잡고 앉아있다.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운다. 처음 만났던 날, 담장을 넘던 날, 혼이 나던 날, 피란 가던 날, 모든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되새긴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최랑의 모습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한다. 이생은 그것을 느끼며 최랑의 손을 더욱 꽉 잡는다. 최랑. 희미해지는 목소리로 이생씨. 내 유골이 아직 전쟁터 근처에 있어요. 부탁이 있어요. 이생. 눈물을 흘리며 말하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최랑.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요. 그러면 저승에서도 따뜻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생. 목이 메어 반드시 그리하겠소. 최랑. 그리고 이생씨. 밥 잘 먹어요. 약속했잖아요. 이생. 울면서 웃으며 알겠소. 최랑. 마지막으로 나를 잊지 말아줘요. 완전히 잊지는 말아줘요. 이생. 오열하며 어찌 있겠소. 죽어도 못 잊소. 최랑의 모습이 점점 더 희미해진다. 마지막으로 최랑이 이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다. 그 미소가 이생의 가슴 깊이 새겨진다. 최랑. 사라지며 속삭이듯 사랑해요. 이생씨. 다음 생에서 만나요. 그리고 최랑은 사라진다. 이생의 손에 남은 것은 차가운 새벽 공기뿐이다. 이생은 텅 빈 손을 바라보며 무너지듯 주저앉는다. 이생. 절규하며 낭자. 최랑 낭자. 새벽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린다. 텅 빈 마루에 이생의 울음소리만 가득하다. 며칠 후 이생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길을 나선다. 전쟁터 근처를 샅샅이 뒤진 끝에 최랑의 유골을 찾아낸다.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유골을 거두어 포에 싼다. 이생. 눈물을 흘리며 낭자. 이제 편히 쉬게 해드리겠소. 이생은 햇빛이 잘 드는 남양 언덕을 골라 최랑을 정성껏 묻어준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오래도록 앉아있다. 이생. 낭자. 이곳은 따뜻하오. 봄이 오면 꽃도 피고 새소리도 들릴 거요. 외롭지 않을 거요. 바람이 불어와 꽃들이 흔들린다. 이생은 그것이 최랑의 대답인 것만 같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는다. 그 후 이생은 세상 모든 것을 버린다. 벼슬도 마다하고 재산도 나누어주고 홀로 산속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은 그런 이생을 보며 수군댄다. 마을 사람 일. 저 양반 귀신에 홀려서 정신이 나갔나봐. 마을 사람이 쯧쯧. 아까운 사람이 왜 저러나. 하지만 이생은 개의치 않는다. 그에게 세상의 모든 영화는 최랑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몇 년 후 산속 외딴 집. 이생은 홀로 살아가고 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몸은 야유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다. 이생은 매일 아침 최랑의 무덤에 꽃을 바치고 매일 밤 촛불 앞에 앉아 최랑과 나눈 이야기들을 글로 적는다. 어느 날 밤 이생이 붓을 들고 앉아있는데 창밖에서 바람이 분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이 잠시 환해진다. 이생은 눈을 감는다. 이생.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으며 낭자. 나왔소. 이제 곧 갈 수 있을 것 같소. 그리고 이생은 조용히 눈을 감는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다. 붓이 손에서 떨어지며 마지막으로 적다만 글귀가 보인다. 담장 하나를 넘어 시작된 사랑. 이승과 저승을 넘어 이어진 사랑. 나는 그 사랑 하나로 평생을 살았노라. 저 멀리 하늘 어딘가 환한 빛 속에서 최랑이 서 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온다. 최랑이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이생이다.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다. 최랑. 눈물을 글썽이며 이생씨. 이생. 달려와 손을 잡으며 오래 기다렸소? 최랑.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많이 기다렸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왔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빛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간다. 환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며 세상이 온통 따뜻해진다. 사화 끝. 완결. 이생규장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작된 사랑이 이승과 저승을 넘어 마침내 완성되는 이야기였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이 사랑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부벽전기 드라마 대본 1화. 때는 고려말 평양 대동강 물결이 넘실대는 어느 가을 저녁, 부병무 위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한 남자가 있다. 이름은 홍생. 대경에서 온 젊은 선비다.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러 평양까지 흘러온 것이다. 홍생. 술잔을 바라보며 허허,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하늘은 왜 이리 나에게 인색한 것인가. 대동강 위로 노을이 지고 부병루 아래로 물안개가 피어오른다. 홍생은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본다. 술이 거나하게 오를수록 마음은 더욱 쓸쓸해진다. 홍생. 시를 읊조리며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언제쯤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때였다. 어디선가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가야금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련해지는 신비로운 선율이다. 홍생. 고개를 들며 이 늦은 시각에 저 소리는 뭐지? 홍생은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린다. 그러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진다. 부병루 한쪽 끝에 여인 하나가 앉아있다. 조금 전까지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새 나타난 것이다. 달빛을 받아 빛나는 하얀 옷, 단아하게 빗어 올린 머리,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진 가야금. 홍생. 눈을 비비며 내가 술이 너무 취했나? 저 여인은 누구지? 여인은 홍생을 보더니 가야금에서 손을 뗀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는다. 여인, 선비께서는 이 늦은 밤 홀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홍생. 다가가며 저는 대경에서 온 홍생이라 하오. 울적한 마음을 달래러 이곳에 왔다가 낭자의 음악 소리를 듣게 되었소. 그런데 낭자께서는 어찌 이 늦은 밤에 이곳에 혼자 계시오? 여인.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이곳이 집이나 다름없답니다. 오래전부터 이 강을 바라보며 살았거든요. 홍생. 의아하게 오래전부터라니 얼마나 되었소? 여인.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선비께서는 믿지 않으실 거예요. 홍생. 말씀해보시오. 무슨 말이든 믿겠소. 여인. 잠시 홍생을 바라보다가 저는 기자왕의 후손이랍니다. 홍생. 놀라며 기자왕이라면 수천 년 전 그 기자왕 말씀이시오? 여인.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홍생은 할 말을 잃는다. 눈앞의 여인을 다시 바라본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시간을 초월한 듯한 분위기. 너무나 맑아서 오히려 슬퍼 보이는 눈빛. 홍생은 그 눈빛에서 수천 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것 같다. 홍생. 조심스럽게. 그렇다면 낭자께서는 지금까지 이곳을 지키고 계신 것이오? 여인. 강물을 바라보며 지킨다기보다는 기억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강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아왔는지, 이 땅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품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랍니다. 홍생. 숙연해지며 그 세월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소. 여인. 홍생을 바라보며 오늘 선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많이 외로웠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홍생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두 사람은 난간에 나란히 기대어 이야기를 나눈다. 여인은 수천 년 전 이 땅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기자왕이 이 땅에 처음 나라를 세우던 날, 대동강이 처음 범람하던 날, 수많은 전쟁과 평화가 교차하던 날들. 홍생. 경이롭게 그 모든 것을 직접 보셨단 말이오? 여인. 고개를 끄덕이며 영광스러운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날이든 이 강은 변함없이 흘렀답니다. 홍생. 강물을 바라보며 강물은 참 대단하오. 모든 것을 보면서도 묵묵히 흘러가니. 여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뜻대로 되지 않아도 묵묵히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바다에 닿지 않겠어요? 홍생. 그 말에 가슴이 울리며 낭자. 지금 저를 위로하시는 거요? 여인. 빙그레 웃으며 그렇게 들리셨나요? 홍생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을 느낀다. 낙방의 쓴맛도 세상에 대한 울분도 어느새 사그라지는 것 같다. 밤이 깊어간다. 여인은 다시 가야금을 든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한다. 달빛 달에 울려 퍼지는 가야금 소리가 대동강 물 위로 퍼져나간다. 홍생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홍생.
눈을 감은 채 이 소리는 슬프면서도 아름답소. 마치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담긴 것 같소. 여인, 연주를 멈추지 않으며 이 곡은 제가 수천 년 동안을 이 강을 바라보며 만든 곡이에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이 곡을 연주하며 버텼답니다. 홍생, 눈을 뜨면 낭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소? 여인, 말씀하세요. 홍생, 낭자는 외롭지 않으시오? 수천 년을 이렇게 혼자. 여인, 연주를 멈추며 잠시 침묵하다가 오늘 밤은 외롭지 않아요. 그 말에 홍생의 가슴이 크게 뛴다. 달이 중천에 떠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대동강 물결이 은빛으로 반짝인다. 한화 끝. 다음 화에서는 홍생과 여인의 하룻밤이 깊어지고 여인이 품고 있는 수천 년의 비밀과 슬픔이 밝혀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치유부벽 전기 드라마 대본 2화. 때는 한밤중. 부병류, 홍생과 여인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고 대동강 위로 안개가 짙게 깔린다. 홍생은 여인이 이야기에 빠져들수록 이 만남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홍생, 낭자,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슬펐던 순간은 언제였소? 여인, 강물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마다요. 사람도 나라도 꽃도 저는 남아있는데 모든 것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어요. 홍생, 마음이 아려우며 그래서 이 강을 바라보고 계셨군요. 강만은 변하지 않으니. 여인, 고개를 끄덕이며 강은 언제나 여기 있었어요. 나라가 무너져도 사람들이 떠나도 이 강만은 한결같이 흘렀답니다. 그것이 저의 위안이었어요. 홍생, 조용히 낭자, 이제는 내가 낭자의 위안이 되고 싶소. 여인, 홍생을 바라보며 선비께서는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홍생, 낭자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소. 낙방의 서름도 세상에 대한 원망도 모두 녹아버린 것 같소. 여인, 미소 지으며 그것으로 충분해요. 제가 선비를 만난 이유가 그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홍생은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묻는다. 홍생, 낭자, 기자왕의 후손이라 하셨는데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소? 여인, 눈빛이 아련해지며 그 시절은 참으로 눈부셨어요. 기자왕께서는 이 땅에 처음으로 예와 악을 가르치셨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글을 배우던 시절이었어요. 홍생, 그 시절이 그리우시겠소? 여인, 그립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해요. 그 눈부시던 시절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니까요. 선비께서는 역사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홍생, 잠시 생각하다가 역사란 사라진 것들에 대한 기억이 아닐까요? 사라졌기에 더욱 소중하고 기억하기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 여인, 눈빛이 빛나며 선비,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수천 년 동안 이곳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라진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홍생, 그렇다면 낭자는 이 땅의 기억 그 자체이시오. 여인, 잠시 홍생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선비, 오늘 처음 만난 분인데 왜 예리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홍생, 가슴이 뛰며 나도 그렇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소.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에 서서 강을 바라본다. 홍생도 옆에 선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본다. 여인, 조용히 선비, 슬슬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홍생, 아쉬운 목소리로 벌써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여인, 돌아서며 저도 그래요. 하지만 저에게는 규칙이 있답니다. 날이 밝으면 이곳을 떠나야 해요. 홍생, 잡으려는 듯 손을 뻗으며 어디로 가시오? 여인, 부드럽게 웃으며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요. 홍생, 다시 만날 수 있겠소? 여인, 잠시 홍생을 바라보다가 선비께서 이 강을 기억해 주신다면 저도 선비를 기억할 거예요. 홍생, 그것으로 충분하오? 여인, 환하게 웃으며 충분해요. 기억한다는 것은 언제나 함께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인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린다. 홍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다. 홍생, 낭자, 이름을 알려주시오. 낭자의 이름이 무엇이오? 여인이 돌아본다. 새벽빛이 여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춘다. 여인이 마지막으로 미소 짓는다. 여인,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강을 바라볼 때마다 저를 떠올려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여인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홍생은 그 자리에 서서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여인의 모습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아침이 밝아오는 부병류. 홍생은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온몸에 이슬이 맺혀 있고 눈빛은 아련하다. 어젯밤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아직도 분간이 되지 않는다. 홍생,
손을 내려다보며 꿈이었던가? 아니다. 꿈이 아니었다. 그때 홍생의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여인이 연주하던 가야금의 줄 하나, 얇고 가느다란 줄이지만 그것이 어젯밤의 증거였다. 홍생은 그 줄을 가슴에 품는다. 그리고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는다. 홍생, 낭자, 기억하겠소. 이 강을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겠소. 배동강 물결이 반짝이며 흘러간다. 마치 여인이 대답하는 것처럼. 이화 끝. 완결. 치유부벽전기. 수천 년의 세월을 품은 여인과 젊은 선비의 하룻밤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짧고 인연이라 부르기에는 깊었던 만남. 이 강이 흐르는 한두 사람의 기억도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연부주지 드라마 대본 1화. 때는 조선 초기 어느 한적한 마을, 낡은 서재 안에 홀로 앉아 밤새 책을 읽는 한 선비가 있다. 이름은 박생. 학문을 좋아하고 진리를 탐구하기를 즐기는 젊은 선비다. 하지만 세상과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으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주장하는 성격 탓에 주변 사람들과 자주 부딪힌다. 박생. 책을 덮으며 혼잣말로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고 유교에서는 도를 말하고 보교에서는 자연을 말한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극락인가? 저승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학생은 촛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진다. 이런 밤이면 늘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옳다는 것은 무엇인가? 학생. 피곤한 눈을 비비며 오늘도 답을 찾지 못하는구나. 학생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다. 촛불이 가물가물 꺼져간다. 그때부터 꿈이 시작된다. 학생은 어느새 낯선 곳에 서 있다. 주위는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고 멀리서 북소리 같은 웅장한 소리가 들려온다. 땅은 뜨겁고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다. 학생. 주위를 둘러보며 이곳은 어디지? 꿈인가? 그때 저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사자 두 명이 나타난다. 그들은 박생 앞에 멈추더니 공손히 고개를 숙인다. 저승사자일. 박생 선비를 모시러 왔습니다. 학생. 놀라면 아르려? 누가 보냈소? 저승사자일. 염라대왕. 전하께서 선비를 만나보고 싶다 하십니다. 학생. 염라대왕이? 나는 아직 죽지 않았소. 저승사자일. 침착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특별히 선비를 초청하셨습니다. 학문이 깊고 진리를 탐구하는 선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셨습니다. 학생은 어이가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긴다. 학생. 팔짱을 끼며 줬소. 한번 가보겠소.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으니. 저승사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이런 반응은 처음인 듯하다. 사자들의 안내를 받아 학생은 남연부주로 들어간다. 거대한 성문이 열리며 웅장한 궁궐이 모습을 드러낸다. 붉은 기둥, 검은 지붕,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이 늘어서 있다. 학생은 압도당하면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다. 신하일. 수군거리며 저 사람이 그 선비요? 그 배짱이 있어 보이는데. 신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왕께서 왜 저 사람을 부르셨는지 알겠군. 학생은 드디어 염라대왕 앞에 선다. 거대한 옥저 위에 앉은 후에 염라대왕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 있고 근엄한 모습이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기보다는 깊고 사려 깊어 보인다. 염라대왕. 낮고 웅장한 목소리로 박생. 먼 길을 왔다. 박생. 당당하게 고개를 들며 초청을 받았으니 왔습니다. 그런데 염라대왕께서는 어찌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염라대왕. 입꼬리를 올리며 배짱이 있구나. 이곳에 와서도 기죽지 않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학생.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염라대왕. 흥미롭다는 듯 그래. 나는 네가 평생 탐구해온 질문들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다. 삶과 죽음, 옳고 그름, 진리에 대한 내 생각을 듣고 싶다. 학생. 눈을 빛내며 저도 대왕께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염라대왕. 웃으며 좋다. 오늘은 내가 묻고 네가 답하고 네가 묻고 내가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신하들이 웅성거린다. 염라대왕이 인간과 대화를 나누겠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다. 자리가 마련된다. 염라대왕과 박생이 마주 앉는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염라대왕. 먼저 묻겠다. 박생. 너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박생. 잠시 생각하다가 옳음이라 생각합니다. 염라대왕. 옳음이라. 그 옳음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 학생. 하늘이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이 심어놓은 도리가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음이라 생각합니다. 염라대왕. 눈빛을 빛내며 그렇다면
하늘의 도리를 따랐음에도 불행해지는 사람은 어찌 설명하겠느냐? 학생. 잠시 멈추었다가 그것이 제가 평생 풀지 못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고통받고 악하게 살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대왕께서는 그것을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염라대왕, 흥미롭다는 듯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네가 나에게 되묻는구나. 좋다. 내 답해주겠다. 신하들이 더욱 조용해진다. 염라대왕이 직접 답을 내놓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다. 염라대왕, 이승에서의 삶은 전체 중 일부일 뿐이다. 한 생만 보면 불공평해 보이지만 모든 생을 합쳐보면 결국 균형이 맞는다. 선한 자는 다음 생에서 그 대가를 받고 악한 자도 마찬가지다. 학생. 고개를 끄덕이며 윤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염라대왕. 꼭 그 말이 아니더라도 세상은 결국 균형을 찾아간다는 말이다. 다만 그 균형이 맞춰지는 시간이 한 사람의 일생보다 길 뿐이다. 학생. 생각에 잠기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위안을 줄 수 있습니까? 먼 미래의 균형이 지금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잖습니까? 염라대왕. 잠시 침묵하다가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화 끝. 다음 화에서는 학생과 염라대왕이 토론이 더욱 깊어지고 학생이 이승으로 돌아오며 깨닫는 진리가 펼쳐집니다. 2화 때는 남연부주. 염라대왕의 궁궐. 학생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염라대왕의 질문이 예사롭지 않다. 지금 당장의 고통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학생은 평생 책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막상 이 질문 앞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학생. 천천히 입을 열며 대왕.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염라대왕. 눈빛을 빛내며 계속하거라. 학생. 아무리 훌륭한 진리도 홀로 고통받는 사람 곁에 아무도 없다면 공허할 뿐입니다.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거창한 진리가 아니라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염라대왕. 긴 침묵 후 학문을 쌓은 선비답지 않은 답이로구나. 학생. 당당하게 학문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떠난 학문은 공중에 떠 있는 구름과 같습니다. 염라대왕.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 말이 틀리지 않다. 나도 오랜 세월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죽는 순간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학생. 무엇입니까? 염라대왕.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한 것,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한 것. 권력도 재물도 학문도 아니었다. 학생. 가슴이 울리며 그것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 신하 하나가 학생에게 차를 가져온다. 학생은 차를 받아들고 주위를 둘러본다. 저승의 궁궐은 위압적이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도 든다. 학생. 신하에게 이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신하. 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갑니다. 학생.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가오? 신하. 각자 살아온 대로 갑니다. 선하게 산 사람은 좋은 곳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배워야 할 곳으로. 학생. 생각에 잠기며 그렇다면 이곳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겠군요. 신하. 고개를 끄덕이며 선비께서는 참 빨리 이해하시는군요. 토론이 다시 시작된다. 이번에는 학생이 먼저 질문을 던진다. 학생. 대왕.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대왕께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외롭지 않으십니까? 염라대왕. 뜻밖의 질문에 잠시 멈추며 외로움을 묻는구나. 재미있는 질문이다. 학생. 대왕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염라대왕. 오랜 침묵 후 외롭다. 솔직히 말하자면 매우 외롭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슬픔도 함께 안다는 뜻이니까. 학생. 숙연해지며 그러시군요. 염라대왕. 그래서 가끔 너처럼 진심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진다. 답을 갖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질문하는 사람을. 학생. 천천히 대왕. 그것이 바로 학문의 본질이 아닐까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질문하는 것. 염라대왕. 환하게 웃으며 오늘 내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학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왕.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는다. 저승의 궁궐 안에 따뜻한 기운이 흐른다. 신하들은 이 광경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진다. 염라대왕이 이렇게 편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본다. 토론이 끝날 무렵 염라대왕. 학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다. 너는 이승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이냐? 박생. 잠시 생각하다가 지금까지는 진리를 책 속에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왕을 만나고 나니 진리는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승으로 돌아가면 더 많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더 많이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염라대왕. 흡족한 표정으로 좋은 답이다. 그리고 박생. 한 가지 당부하겠다. 박생. 말씀하십시오. 염라대왕. 오늘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거라.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더 잘 살 수 있도록. 박생. 고개를 깊이 숙이며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염라대왕. 손을 들며 이제 돌아가거라. 아직 네가 이승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저승사자들이 나타나 박생을 안내한다. 박생은 염라대왕에게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린다. 염라대왕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박생이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염라대왕이 뒤에서 조용히 말한다. 염라대왕. 박생. 돌아보면 해. 염라대왕. 잘 살거라. 진심으로. 박생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저승의 왕이 건네는 진심 어린 한마디. 박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다. 어느새 박생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있다. 번쩍 눈을 뜬다.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들었던 것이다. 촛불은 다 타서 꺼져 있고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밀려오고 있다. 박생. 손을 바라보며 꿈이었던가. 하지만 꿈치고는 너무나 생생하다. 염라대왕의 목소리, 저승궁궐의 웅장함, 그리고 나눈 이야기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박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젖힌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온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박생. 깊게 숨을 들이쉬며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대왕의 말씀이 맞소. 박생은 책상으로 돌아와 봇을 든다. 그리고 밤새 꿈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간다. 염라대왕과의 대화, 깨달은 진리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따짐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박생은 붓을 놓는다. 책상 위에는 빽빽하게 글이 채워진 종이들이 쌓여있다. 박생. 미소 지으며 이제 나가야겠다. 사람들 속으로 박생은 두루마기를 단정히 여미고 문을 열고 나선다. 아침 햇살이 박생의 얼굴을 환하게 비춘다.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아낙네들이 웃음소리를 나누고 노인들이 담벼락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 오늘따라 눈물 날 만큼 아름답다. 박생. 마지막이 이것이 진리였구나.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박생은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두화 끝. 남연부주지. 저승까지 가서 염라대왕과 진리를 토론한 선비의 이야기였습니다. 용궁부열록 드라마 대본 1화. 때는 고려말 어느 강가 마을.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저녁. 강가 정자에 홀로 앉아 시를 짓고 있는 젊은 선비가 있다. 이름은 한생. 글재주가 뛰어나고 상상력이 풍부한 청년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재주를 알아주지 않는다. 과거 시험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몽상가라 부른다. 한생. 빗소리를 들으며 혼잣말로 하늘은 왜 이리 내 뜻을 몰라주는 것인가. 강물 속 물고기들도 나보다는 자유로워 보이는구나. 한생은 강물을 바라본다. 빗방울이 수면 위에 동그란 물결을 만들며 퍼져나간다. 그 물결을 바라보고 있자니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한생. 하품을 하며 오늘도 시 한 수 제대로 못 짓고 잠이 드는구나. 한생은 정자 기둥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든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온다. 그때부터 꿈이 시작된다. 강물이 갑자기 잔잔해지더니 수면 위로 황금빛 빛이 퍼져나온다. 한생은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강 한가운데에 화려한 배 한 척이 떠 있다. 비단으로 장식된 돛, 황금으로 만든 노, 그리고 배 위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시녀들이 늘어서 있다. 한생.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것은 무엇이지? 시녀 하나가 배에서 내려와 한생 앞에 공손히 절을 올린다. 시녀. 한생 선비이십니까? 한생. 그렇소만 당신들은 누구요? 시녀. 저희는 용왕전하의 시녀들이옵니다. 용왕전하께서 한생 선비를 용궁으로 초대하고 싶다 하십니다. 한생. 놀라며 용왕이 나르려. 시녀. 네. 선비의 글재주가 용궁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용왕 전하께서 직접 선비의 글을 받고 싶다 하십니다. 한생은 어리둥절하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주를 몰라주는데 용왕이 알아본다니. 한생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한생.
좋소. 한번 가보겠소. 배에 오른 한생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배가 강물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는다. 이상하게도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가 점점 밝아지며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진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배어 옆을 헤엄쳐 지나가고 수중 식물들이 춤을 추듯 흔들린다. 저 멀리 산으로 만든 궁궐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생 탄성을 지르며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단 말인가. 시녀 미소 지으며 용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생 선비. 용궁의 대문이 열린다. 진주로 장식된 기둥, 산으로 만든 계단, 그리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궁궐 전체. 한생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부실 지경이다. 한생. 혼잣말로 이것을 시로 표현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말로도 이 아름다움을 남기 어려울 것 같구나. 드디어 용왕의 옥좌 앞에 선 한생. 용왕은 생각보다 인자한 모습이다. 흰 수염, 온화한 눈빛, 그리고 용이 수놓인 화려한 옷. 용왕은 한생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용왕, 오너라. 한생, 먼 길을 왔구나. 한생, 고개를 숙이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 용왕, 어서 오거라. 오늘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내 딸의 혼례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글을 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세상 어디를 뒤져도 내 눈에 글재주만한 사람이 없다 하더구나. 한생, 놀라며 소인의 글재주가 그렇게까지 알려졌습니까? 용왕, 웃으며 물은 모든 것을 통한다. 강물이네 시를 싣고 흘러 여기까지 전해졌느니라. 한생은 가슴이 뭉클해진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던 자신의 재주를 용왕이 알아보았다니. 용왕, 오늘 하루 용궁의 잔치를 마음껏 즐기고 우리 딸을 위한 글을 지어다오. 그것이 내가 내게 부탁하는 전부다. 한생,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좋은 글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전하. 한화 끝. 다음 화에서는 용궁의 화려한 잔치가 펼쳐지고 한생이 용왕의 딸을 위한 글을 짓는 장면과 이승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화 때는 용궁 잔치가 열리는 대전 어느 용왕의 명으로 용궁 전체가 잔치 준비로 분주하다. 한생은 시녀의 안내를 받아 특별히 마련된 방으로 안내된다. 방 안에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자리가 깔려 있고 책상 위에는 황금붓과 용문이 벼루가 놓여 있다. 한생 이런 귀한 것들을 소인에게 주시다니. 시녀 용왕은 전하께서 선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편히 쉬시다가 잔치가 시작되면 모시러 오겠습니다. 한생은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본다. 방 안 곳곳에 산호와 진주로 만든 장식들이 놓여 있고 창문 너머로 형형색색이 물고기들이 헤엄쳐 지나간다. 한생은 황금붓을 들어 손가락으로 어루만진다. 한생 이 붓으로 글을 지으면 과연 어떤 글이 나올까? 한생은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머릿속에서 글귀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한다. 용궁의 아름다움, 물속 세계의 신비로움,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의 감동. 한생은 눈을 뜨고 붓을 든다. 얼마 후 시녀가 한생을 잔치 자리로 안내한다. 대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생은 또 한 번 탄성을 지른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도열해 있고 천장에는 야광주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다. 정면에는 용왕이 앉아 있고 그 옆에는 곱게 단장한 공주가 앉아 있다. 공주는 한생을 보자 수줍게 고개를 돌린다. 맑은 눈, 단아한 얼굴, 그리고 물빛을 담은 듯한 눈동자. 한생은 잠시 넋을 잃는다. 용왕 한생, 어서 오거라. 자리에 앉거라. 한생은 용왕의 옆자리에 안내된다. 이내 잔치가 시작된다. 잔치는 눈부시게 화려하다.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끝없이 나온다. 용궁에서만 나는 해초로 만든 요리요, 천년 묵은 조개에서 뽑아낸 국물,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과일들. 한생은 먹을 때마다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낀다. 음식뿐만 아니라 음악도 환상적이다. 물고기들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 해녀들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파도 소리와 어우러지는 장단. 한생은 이승에서는 한 번 더 들어본 적 없는 음악에 완전히 빠져든다. 한생 전하, 이 음악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용왕 용궁에서만 연주되는 곡이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 용궁의 음악이지. 한생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다는 것을 이승 사람들은 모르고 있겠군요. 용왕, 그래서 네가 글로 전해주었으면 한다. 내 글로 이 아름다움을 이승에 알려다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용왕이 한생에게 눈짓을 보낸다. 한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글을 펼친다. 대전 안이 조용해진다. 모든 신하들의 시선이 한생에게 쏠린다. 한생은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간다. 용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공주의 덕을 칭송하고 용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한생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다. 글이 끝나자 대전 안이 잠시 고요해진다. 그리고
용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용왕 과연 소문대로구나. 이런 글은 용궁에서도 처음 들어본다. 신하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른다. 공주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용왕 한생. 내 글재주에 용궁 전체가 감동받았다. 내 무엇으로든 보답하고 싶구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거라. 한생 전하, 소인에게는 이미 충분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이 용궁을 보고 이 잔치를 즐기고 전하를 만난 것만으로도 평생 글감이 넘칠 것 같습니다. 용왕 욕심이 없는 선비로구나. 하지만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 용왕은 신하에게 눈짓을 보낸다. 신하가 황금 상자를 가져온다. 상자 안에는 글을 쓸 때마다 좋은 글귀가 떠오른다는 신비로운 굿한 자루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지혜를 준다는 진주 하나가 들어있다. 용왕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 글재주가 세상에 더 널리 퍼지길 바란다. 한생 감사합니다. 전하, 잔치가 끝날 무렵 한생은 공주와 잠시 마주친다. 공주가 조용히 다가와 한생에게 말을 건다. 공주 선비, 오늘 글 잘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생 공주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공주 이승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한생 이승은요, 고통도 많고 슬픔도 많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곳이지요. 공주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한생 공주께서 오신다면 이승도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공주가 수줍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간다. 한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다. 잊고 작별의 시간이 온다. 용왕이 한생을 배웅하러 나온다. 용왕 한생, 이승으로 돌아가거라. 오늘 네가 와주어서 용궁이 빛났다. 한생 전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용왕 한 가지만 당부하마. 이승으로 돌아가거든 오늘 본 것들을 글로 남겨라. 사람들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생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한생은 뒤를 돌아본다. 용왕과 공주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용궁의 황금빛이 점점 멀어진다. 한생이 아름다움을 반드시 글로 남기겠소. 강가 정자. 새벽. 한생은 번쩍 눈을 뜬다. 정자 기둥에 기대어 잠들었던 것이다. 빗소리는 그쳐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 한생 꿈이었던가? 그런데 손 안에 무언가가 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진주 하나. 한생은 눈이 커진다. 꿈이 아니었다. 분명히 진짜였다. 한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머릿속에는 용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화려한 궁궐, 신비로운 음악, 용왕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공주의 맑은 눈동자. 한생은 집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봇을 든다. 밤새 글을 쓴다. 용궁에서 본 것들을, 느낀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간다. 해가 떠오를 무렵 한생은 붓을 놓는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글이 쌓여 있다. 한생은 그 글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는다. 한생 용왕 전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글이 세상에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반짝이며 흘러간다. 마치 용왕이 대답하는 것처럼. 두 화 끝.